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8일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 아침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라거든 견인불발을 벗삼고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하며 주의력을 형을 삼고 희망을 수호신으로 하라. 에머슨. 제가 여기 견인불발의 뜻을 갖다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견인불발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견인지종이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견디어 버리지 않는다. 견인불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전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어려운 상황을 막더라도 참고 견디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벗을 삼고 또 현명한 조언자로 이제 경험을 갖다가 이제 현명한 조언자로 생각을 하면서 주의력을 이제 형을 삼고 희망을 수호신으로 하라. 항상 성공하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보다는 본인들의 그런 견인불발과 경험과 이런 또 주의력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오늘 아침 제 한 줄 명언처럼 견인불발하시고 경험이라든지 주의력 그 다음에 희망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견지하시면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여기 제 찐팬 1호분 민동길님과 어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점심을 같이 먹고 또 간단하게 또 커피까지 한잔하고 달달한 바닐라 라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민동길님을 만나서 시간을 갖다가 좀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민동길님 덕분에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갖다 맸는데 다음 달에도 민동길님 만날 때는 빨간색 넥타이를 갖다가 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이는 이제 30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생각이 바르고 건강한 청년입니다. 감사스마일도 30대 때,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만감이 교차가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제가 방송을 갖다가 하는 이런 아침 방송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고 또 저의 팬이 돼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참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부족한 저에게 이런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방송을 빌어서 민동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역에 보면 남도밥상이라는 밥집이 있습니다. 최고의 식사 엄마의 밥상. 제가 최근에 알게 됐던 그런 백반집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삼성역에 정심이라든지 이런 백반을 갖다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도밥상 가시게 되면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계란 후라이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선 백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돼지고기 두루치기 백반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제가 먹어본 그런 백반집 중에서는 삼성역 주변에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민동길님 이 팬과 함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을 남도밥상을 가는데 제 팬이 찾아와서 밥을 먹으러 왔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이 넥타이 맨 모습이 좀 낯설었나 봐요. 항상 이제 이런 모습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몰라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당히 그 엄마의 그런 집밥의 그런 맛있는 밥이 제공된다. 제가 이제 메뉴 사진을 갖다 찍을까 하다가 찍지는 않았는데 일단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추천드립니다. 벌써 5분이 지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땅집고의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문을 연 6대 악재. 혼돈의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지 참 감사스마일도 걱정이 가득합니다. 일단 땅집고의 특집 기사 제가 블로그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대 악재가 만든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한 채를 갖다가 이 대기를 갖다 하고 있는 줄, 그리고 이 아파트를 갖다가 들어가서 이제 미로 속에서 이제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참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럽고, 어떤 전문가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또 내년 되면 또 폭락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감자스마일은 급격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떨어질 요인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판단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본인의 그런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고 블로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정부가 추석 연휴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정부 손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반기 주택 공급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분양가는 급등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현상입니다. 일종의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불황 속에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현상이 정부와 전통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직면하게 될 경우에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아마 이번 공급 대책이 20일에서 25일, 빠르면 내일 모레, 늦어도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장에 앞으로 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신호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시장에 적용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기존의 불황기와는 전혀 다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아파트라든지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매매 가격은 뚝뚝 떨어지는 반면에 수도권 주요 지역 내,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전고점 대비 지금 85%에서 9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올 전반기에 내 집 마련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시장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나오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갖다 보고 판단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실제 수요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불황과 호황기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은 초양극화의 현상의 결과물이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 기사,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집값 폭락론 빗나간 이유라든지 주택 인허가 13년 만에 최저치인데 정부는 공급 부족 없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관련 기사는 제가 이 블로그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 조합 및 시공사 간의 공사비가 갈등이 엄청 지금 심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공사비 갈등 터진 수도권 현장인데, 평당 공사비가 계획돼 있던 474만 원에서 서울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78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신반포 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에서 평당 공사비를 499만 원 했는데 인상 요구에 681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평당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이렇게 합의가 됐던 그런 현장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또 현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상 요구액이 거의 한 20%에서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추가 분담금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에 지금 휩싸여져 있고, 이렇게 또 인상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분양 가격도 또한 또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삼중 지역이라고 양주에 있는 현대건설사에서 이제 평당 공사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경기도 양주임에도 불구하고 619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서울도 780만 원, 681만 원, 수원도 680만 원, 성남도 660만 원, 양주도 619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경기도든 서울이든 이게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게 싸게 빨리 짓던 시대의 종말이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의 초양극화 국면으로 들어선 것은 6대 악재가 잇따라 터진 여파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원자재값 인상, 두 번째로 인건비 인상, 세 번째로 금리 인상, 네 번째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안이 지금 통과됐고, 또 다섯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이것도 상당히 지금 큰 또 시장 영향을 또 미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라든지 LH 주차장 붕괴 때문에 이런 6가지 대형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일단 분양 물가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해도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의 평당 공사비는 비싸도 500만 원대였는데 작년 말, 지금 올해 기준이 아닙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700만 원으로 오른 뒤에 이제 최근에는 80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는 지금 공사비만 1000만 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고양시에 6억대, 7억대 민간 분양이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갖다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500만 원이나 600만 원, 700만 원만 되더라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700만 원이 넘었고 800만 원을 갖다가 예상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땅값이 1000만 원을 갖다 매입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6억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3기 신도시에 있는 민간 분양가도 7억대, 8억대가 될 수가 없다. 최소 9억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9억도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기존 사업지에서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수주를 망설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급적 경쟁을 피하면서 선변 수준을 통해서 되는 사업장만 수의 계약으로 지금 수주하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아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인 모습인데 둔촌주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싸게 지금 일반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 나쁘면 망한다. 불어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책임에 몸살이는 건설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건설사들도 아마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시공에 관여하지 않고 컨소시엄으로 지분으로만 참여한 동부건설이라든지 대보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고요.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지켜보고도 LH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LH가 공공분양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3기 신도시의 핵심 주체인 만큼 이런 공공주택 공급에도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책 효과는 반짝이지만 새 아파트는 몸값이 더 뛸 것이고요. 일단 전문가분들께서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은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의 효과가 그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 수요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DSR이라든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1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2년, 3년, 4년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또 대선을 갖다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스마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공공분양에 이런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런 공공분양에 있는 이런 물량의 이런 것들을 민간으로 이렇게 이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를 이번 공급대책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빵처럼 바로바로 만들어가지고 밤새워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부터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7년.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7년이고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8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이런 것들을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빨리 인지하시고 신축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고 차라리 여유 있게 내 집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5년이든 10년이든 1주택자에서 그때 매도하시고 창능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재경 소장님의 이야기는
전 정부에서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났다고 봐야 된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조차도 사업성의 한계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은 끊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분양가를 받아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 하지 않게 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도 일반 분양가 인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새 아파트를 짓기 힘들어진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김 소장님 생각은 새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과 분양가를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현명하신 분들은 내가 신축 분양을 갖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준신축 5년이나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매수를 갖다 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추석 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번 추석 전에 부동산 시장, 삼성벨트 부동산 시장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은 오늘 다른 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15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내일 드리기로 하고요. 참 이 아파트 아파트 한 채를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미로 속에서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또 지금 이렇게 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20년 전, 30년 전에도 내 집 마련은 힘들었고요. 조선시대 때도 내 집 마련은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대문 안에만 살아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유언으로 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갖다가 또 했던 또 문헌이 또 남아있고, 제 기억으로 98년도에 IMF가 왔을 때도 내 집 마련은 힘들었고, 그리고 2009년도 금융위기 때도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금융위기 때 지나서 2009년도에 제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가졌었는데, 지금의 20대와 30대는 저보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40대, 50대보다 이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영끌은 저는 반대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제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50년이든 40년이든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받아서 상환하고 또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서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20, 30대가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을 갖다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내가 능력이 되고 상환 능력이 되고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차를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정부의 추석 연휴 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추석 명절 전에 삼성벨트의 부동산 시장의 또 분위기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인생의 성공하기를 갖다가 바라고 싶고, 내가 노후에 좀 편하게 정말 돈 걱정 없이 살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열심히 사시고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갖다가 항상 이루기 위해서 오늘 현재 지금,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필요 없고 오늘 현재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오늘 하루도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9월 18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하시고 복된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